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텔아비브 가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중동 쪽 요르단이랑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두 가지 이슈 중에 나머지 두 번째, 이 병원이 폭파가 됐죠. 그러면서 이거는 중간에 결국에는 반쪽짜리 방문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그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당했던 예. 어떤 외부 충격에 의했던 네. 일단 사상자가 500명이 발생을 했어요. 아이들이 또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양측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무장장파에서 쏜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꾸로 그냥 떨어진 거다. 떨어졌다. 뭐 당연히 이제 그 하마스 측에서는 뭔 소리냐, 이스라엘에서 쏜 거다. 네. 이거인데 오늘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알자지라는 뭐 카타르 방송국이지만 나름 굉장히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송국이거든요. 예. 알자지라가 이제 그 현장에 가봤대요. 네. 가보니까 약간 의문을 하나 더, 몰라요. 근데 그 알자지라의 그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사일이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병원 현장이 큰 뭐라고 할까, 이 홈이 파져야 된다. 미사일이 터지면은 큰 구덩이가 파이지겠죠. 예. 그게 없더라. 네. 없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그냥 다 불탄 상태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큰 대형 폭발은 없었고, 이 폭탄이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이든지 그것이 오발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온 연료가 화재가 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연쇄 화재가 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로켓포가 날아가다가 이스라엘 쪽으로요. 갑자기 궤도를 꺾고 뒤로 돌아오면서 추락을 한 다음에 갑자기 불길이 솟는 그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영상이요. 여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썬킴쌤이 말씀하신 거는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인데,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뭐 미국 언론이라거나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한쪽 편향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알자지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방금 뭐 우리가 그 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즉 이스라엘의 폭격은 아닐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미 그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랍 쪽에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네. 그쪽에서 오폭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진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 2년 내에 밝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그 분쟁이 심하게 진행이 될 때는 자기네 얘기들만 믿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오폭이지. 누가 그 민간인이 그렇게 많고 아기가 그렇게 많은 병을 폭격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각자 확증 편향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계속 들을 겁니다. 이거 게임 체인저예요. 지금 뭐 누구가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거는 그 전쟁 범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인도 아니라 민간인들 치료받는 병원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 주체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누가 한쪽은 큰일 났어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스라엘마저, 그러니까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굉장히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받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건 우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 문제가 생겼다면 크게 본인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측도 잘한 게 없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쭉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슨 테러 진압 등의 명목으로 그런 걸 몇 번 했어. 이건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앰뷸런스를 폭격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쭉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어요. 지나가는 앰뷸런스 폭격하고 적신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동의 이슬람의 그 적십자 사요. 폭격을 했어요. 한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미사일이 오폭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잘 믿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너희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번 또 스케일이 커졌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너넨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진짜 이게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면 서방 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런 일들이 전쟁 상황에서는 꼭 여러 건이 터지거든요. 일어나죠. 그렇지만 밝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네. 그때 무슨 가짜 뉴스가 흘러나왔었냐면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의 병원에 가가지고 아기들을 죽였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참 뒤에 이게 가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는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네. 그 목이 없는 아이의 이 네. 시체가 나와서 아기를 참수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가 로 판명이 났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미 아랍 국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상황은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진실보다는 이런 상황을 본인들 유리하게 그럼요. 해석하는 네. 것만 남아있는 거네요. 이거 뭐 자기들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을 거예요. 그 9.11 테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11 테러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재선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꾸몄다라는 음모론이 미국 내에서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뭐 그거 관련된 뭐 영화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거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했어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음모론은 재생산될 거예요. 그 아까 쿠웨이트 말씀 잘하신 거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1차 그 이라크 침공이었습니까? 네. 아버지 부시가 치더라고요. 예. 그때가 딱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단 정담회 토론회를 했어. 예. 쿠웨이트에서 온 유학생들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런 짓을 했다. 행위를 했다. 이거 가만둬서도 안 되겠냐. 전체적 분위기가 사담 후세인 삐였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그것이 이제 가짜뉴스로 밝혀진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미 사람들의 감정은 감정대로 다 상해진 그렇죠. 상태에서 나중이나 밝혀지는 네, 거니까. 근데 요즘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겁니다. 네, 게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예. 자기 쪽 얘기만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정보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계속 듣고 싶은 정보만 소셜미디어에서 골라서 자꾸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요런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 때문에 바이든은 중동에서 본인의 일정을 원래 세우는 걸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백을 했는데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당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오늘 생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자 이제 출처 안 밝히면 요즘 큰일 나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랑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최저를 쳤어요. 38%가 그래요. 네. 트럼프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지금 요 가서 뭔가 해와야 되는데 하는 게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재선은 점점 물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갑자기 지금 오늘 갑자기 외신들이 많이 터져. 그 지지율도 나오고 예. 또 뭐가 나왔냐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네네네. 이라크는 아직까지 반미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장 단체들이. 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을 한 게 오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미국의 세계 경찰이 아닌 지는 꽤 오래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예 세계 경찰이 아니라 아예 물러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니제르도 그렇고 거기서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아프리카 이 연합 국가 체제랑 예. 서방 세계가 얘기했거든요. 구테타세력 물러나라고. 특히 프랑스가 니제리아에서 한때 식민지였던 빨리 물러나라고. 안 그러면 경제 원전 끊겠다 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니들이 뭔데 하면서 겁을 안 내죠. 미국에 대한 겁을 안 낸다. 그러니까 미국이든지 하여간 더 이상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경찰이 없다고 보는 그 뭐라고 할까 이 무장 대결의 도미노가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나 한반도까지. 혹시 건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못 써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지금 뭐 어떻게 지원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 지원할 경우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안 그럼 발 빼려면 빼는데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했어요.
바이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또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내일 또 보면 뉴스 나고 뭔가 더 나오겠죠? 다른 지역에 또 분쟁 나고 무슨 또 무장 충돌이 나고 이거 위험해요 이거. 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그 며칠 사이에 중요했던 병원 폭파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보도가 나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화요일에는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동의 역학관계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슈를 딥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파워를 쥐고 있는 서방 세계 쪽에서는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지를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쪽에 있는 이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라고 표현하진 않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공동의 적이 돼버렸죠. 네. 뭐 이스라엘 제외 나머지. 네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사우디랑 수교하고 이란이랑 관계가 좋아지는 게 하마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본인들도 관심도 떨어지고. 네, 점점 그 세력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예. 제 추측이긴 한데 이거를 터트려서 자기네들 여전히 관심 가져줘야 된다. 네네네.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사우디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왕정 국가라고 해도요, 만약에 아랍 민족들을 배신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뭐 당연하겠지만 사우디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 좀 하고. 용어 정리 좋아요. 용어 정리. 중동. 이란 표현도 솔직히 말해서 영국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영국에서 중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 입장이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세계 식민 건설하면서 예. 자기네 관점에서 모든 지역을 다 명칭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극동아시아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극동이야. 우리는 그냥 걔네들이 얘기하기에. 우리는 동아시아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칸반도와 그리스는 네. 가까운 동쪽이에요. 가까운 동. 근동이라고 해요. 근동. Near East요. 예.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저기 멀어져 있는 Far East. 극동. 당연히 이제 그 인도는 South Asia가 되는 거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한 요 지역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동쪽에서 좀 중간에 있으니까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거를 서아시아라고 부르자고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센터로 봤을 때 공정하게 동아시아, 서아시아, 네. 중앙아시아 이런 식으로. 중동은 어쨌든 지역 이름입니다. 중동은 지역이다. 아랍은 뭘까요? 종교에 기반한? 아니죠. 아랍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뭐 셈족 등등, 베두인족 등등 민족 기반이다. 민족 이름이 아랍인이에요. 예, 아랍인이고 네.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종교는 이슬람. 이슬람은 종교란 뜻이고, 네. 그러니까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네.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 그렇게 접근하셔요. 이렇게 용어 정리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뭐 우리 다 아시죠? 기독교 안에서도 요즘은 아니지만 신교 구교끼리 더 싸우다가 더 죽은 거 알죠? 그렇죠. 네. 이 같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아파와 수니파는 순위가 또 다르고 서로 더 싫어하는 거 알죠? 예. 거의 1200년 동안 싸웠어요. 네네네. 그 900번 왜 갈라진 건 알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지금 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그 순서대로. 예.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또 이제 썬킴 쌤한테 듣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지금 홍대에서 빨리 왔어요. 예. 네네네. 아니, 거기서 오늘이 첫 녹화였거든요. 거기서는 네. 첫 TV 녹화예요. 예예. 다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좀 하죠. 예. PD 분과 작가분 앉아가지고 오늘 녹화 어떻습니까? 첫 녹화인데 저기요, 전 좀 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저기 카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말씀드렸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뭐 거기에 못 갈 수도 있다. 빨리 찍어보자. 네. 했는데 놀랍게도 예상보다 1시간 빨리 끝나거든요. 딱 보니까 갈 수 있네. 그것도 시간 맞춰가지고 예.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정시에 도착. 그럼 제때 가서 딱 스타트 가자. 그러니까. 그게 딱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킴쌤이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영국 기준으로 지역적인 이 위치로 봤을 때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고, 이 민족으로 봤을 때 아랍, 그리고 종교로 봤을 때 이슬람.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분파가 나뉘어서 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순서대로 해보면 조금 더 정리가 쉬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랍 민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 민족들의 그 국가들은 이스라엘 빼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거는 그럼 역시 종교나 민족 관련된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죠. 그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중동에서 네. 중동 그러니까 범 이슬람 국가들이 한 22개가 되는데 네. 이스라엘은 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집트를 포함해가지고 예. 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우리도 지금 동아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 지지하고 중국 지지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팔레스타인과 손절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케이스도 있어요. 1978년도에 이제 이집트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네.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도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적을 하나 상징해놓고 지금 하나가 됐는데, 네. 이거 안에도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지금요. 어쨌든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시려던 그 얘기가 묻어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이들은 서로 이 종교적인 그 사이도 좀 또 나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란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만 이란이랑 사우디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지금이야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란 좋아하시죠? 이란이요? 네. 이란을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란 된장 이런 거 말고는 뭐 별 관심이 없는데, 이란은 축구를 잘하죠. 축구 잘하죠? 네. 이란 가서 네. 요즘은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이란 또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시아파 맹주지만 네. 가서 테헤란 도착해가지고 네. 역시 아랍의 공기는 좋아. 이러면 쫓겨나요. 거기 그런 거 아니다.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한다. 왜? 우리는 페르시아인이라고. 예. 우리는 아랍인 민족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다. 민족이 페르시아인이랑 아랍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아이고 일본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감이 잘 안 오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찍찍 선 누가 자대고 그어놓은 것처럼 국가들이 쪼개져 있는데, 이런 국경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쟁들이 일어났다라고 결과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원래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억지로 국가를 쪼개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영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중심에 영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진짜 어이없는 짓을 한 거지. 그때는 프랑스랑 같이 한 건데, 예. 이거를 그냥 자기네들 이권에 따라서 나눠놨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원래 같은 민족이 예. 여기저기 나라에 찢겨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앙숙인, 성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아파랑 수니파랑 앙숙인데, 네. 그 둘이 한 나라에 살게 되는.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전자의 대표적인 게 쿠르드 민족이고, 쿠르드. 그다음에 후자의 대표적인 게 이라크예요. 예. 그래서 이라크는 여전히 지금 그 시아파 수니파 분쟁 때문에 난리가 나요. 국가 안에서. 네, 그거는 공동체 형성이 잘 안 돼요. 같은 국가에 그렇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유목민들은 원래 조금 그 다른 문화적인 그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그쪽 동네에서 이제 아사비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족장 중심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부족주의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막 지역이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일 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지도자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국가를 쪼갠 어떤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건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 지금 보통 북아프리카까지 예. 북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집트, 뭐 리비아, 알제리 등등 예, 이에요. 예. 그 지중해 남쪽. 네. 저기까지 범아랍권이라고 봐요. 네. 다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다 보면 국경이 자로 잰 듯이 딱딱딱딱딱 직선이잖아요. 리비아 우측 보면 그냥 누가 쭉 밑으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집트 밑에도 그냥 오른쪽으로 쭉 직선. 그 저거를 그 가다 보면 삐쭉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거를 처칠의 기침이라고 해요. 처칠의 기침. 처칠의 기침. 처칠이 그 줄 긋다가 아츄! 하고 올라가는 게. 제가 만든 얘기하는 진짜 처칠의 기침이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아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시아크스라는 사람이나 피코라는 인물이 네. 각각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해가지고 비밀 협정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저게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튀르키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제국. 구터키. 구터키의 땅이었거든요. 예. 어차피 딱 보니까 1차 대전 보면 1차 대전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튀르크잖아. 네. 이렇게 세 나라요.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면 안 되나요? 난 냄새가 나가지고. 네. 무슨 냄새가 나요? 내 몸에서. 이거 별로 안 나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딱 봤을 때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튀르크잖아요. 예. 딱 봐도 오스만 튀르크는 1차 대전 독일이 초반부터 박살이 났어요. 딱 보니까 오스만 튀르크도 줄 잘못 썼어. 너희들 왜 우리한테 붙으라고 했는데 왜 저쪽 오스만 튀르크 너희들 왜 독일 쪽에 붙었으냐. 딱 질 것 같아. 딱 보니까 오스만 튀르크가 거느리고 있는 식민 국가가 엄청 많네. 되게 많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가. 예.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도 다 오스만 튀르크의 식민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국가들인데 저렇게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던 나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베두인 유목민족이야. 낙타 타고 다니고 그때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이야. 딱 보니까 질 거니까 야 프랑스 일로 와봐. 왜 영국? 어차피 오스만 튀르크 쟤네들 박살나. 지금 우리 뭐 비밀리 협정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너희들 우리 반띵하자. 나눠 갖자. 어떻게? 나 몰라. 저기 누가 사는지 몰라. 자갖고 하시. 대. 짝짝짝짝 그런 게 저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야 한번 재보자. 이 정도 따위면 딱 반띵 됐네. 오케이 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 입속대로만 찢어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내부적인 분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는 그 같은 민족인데 국가가 쪼개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저기 요르단 보이죠? 요르단.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옆에 보이는 조그만 나라. 그렇죠. 사우디아라비 보이죠? 예, 사우디 커요. 그냥 큰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게 크죠. 엄청 크죠.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식민지였을 때 요르단 나름대로 왕실이 있었어요. 영국에 로비를 한 거야. 예. 예루살렘에 가까운 땅을 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베두인족과 약간 경쟁을 벌였거든요. 너희들 됐고 베두인족 빠지고 요르단 민족, 요르단 왕족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금 뇌물을 줬어. 로비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 그 지금 요르단강 서안 지구 그 노른자 땅을 가져가라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성했던 베두인족이 땅을 총국을 치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왜 주시오. 땅만 크고 여기서 뭐 먹고 살라고. 근데 사실은 거기 이제 기름이 있는 거. 기름이 터졌네. 요르단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거기를 달라고 하고 사우디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사막을 받은 애 알고 보니까 거기 뭐 기름이 터지고 그건 뭐 추후에 생긴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저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쪽 주로 남쪽은 이제 영국이 주로 그 통치하거나 그 세력 하에 두었던 그런 지역이고 주 위쪽 시리아 요쪽은 이제 프랑스가 영향력을 많이 했는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왕정 국가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을 세운 나라니까 여기도 그런 나라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레바논이라는 레바논은 그래서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짜 어찌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근데 이건 완전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러면 제가 이렇게 언뜻 느꼈을 때 저들 입장에서는 서방권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슬람 그 문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을 때 유럽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일어나는 테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서구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슬람이면 다 야만이고 다 테러를 벌이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이런 야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저기 중동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됐는지 튀르키예 있죠. 터키 건국 연도가 몇 년도예요? 언제요? 서기 552년이에요. 552년. 라고 국가 공식 건국 연도예요. 아, 그게 오피셜. 예. 552년은 아직까지 삼국시대의 통일신라도 아니에요. 아, 네. 그때 터키는 건국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고해가 몽골 초원 북쪽의 돌궐족이 돌궐 제국을 건국한 해예요. 돌궐. 예. 그래서 돌궐 제국을 터키는 자기들의 원조 국가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애들 또 비자 안 나온다.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요. 네. 자기 이외의 모든 야만 오랑캐들은 그러니까 본인들 기준에서 오랑캐들은 한자로 표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최대한 안 좋게 표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도 몽골어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족 국가들만 모두 한 글자 국가명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한, 수, 당, 네. 청, 명 이런 식으로. 네. 이 외에 모든 이런 오랑캐족은 다 두 글자로 써요. 거란, 숙신, 조선 이런 식으로 여진 네. 이런 식으로. 몽골어로 쟤네들도 두 글자로 써야 되는데 뭐 없을까 하다가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우지 몽매할 때 몽과 오래될 고자 쓰죠.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근데 약간 좀 무시하는 느낌의.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몽골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한자권 국가에게 우리나라 몽골하고 쓰지 말라고. 몽골로 써달라. 네. 돌궐 같은 경우도 튀르크예요. 네. 원래 자기네들 뜻. 이것도 무슨 용감한 자인가 그런 뜻이에요. 튀르크도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돌진할 때 돌자. 무식한 오랑캐 돌궐로 씁니다. 돌궐. 어쨌든 이 튀르크 제국을 세웠던 552년을 이제 건국 연도로 보는데 네. 그때가 당나라 때거든요. 네. 당나라 딱 봤을 때는 위에서 뭐가 깔짝거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워이 서쪽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튀르크족들의 대이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예,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튀르크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쫓겨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야 언제까지 우리 쫓겨갈 것인가? 우리 튀르크족 당나라 저거 박살낼 방법이 없을까? 네. 마침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롭게 성장하던 신흥 국가가 있었어요. 이슬람 제국이요. 이슬람 제국. 620년도에 이제 그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다음에 예.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 네. 그 건국이 됐던 이슬람 제국이요. 어이, 중앙아시아 와 있는 너희들 누구냐? 우리 중국 북부에서 몰려온 튀르크족이라고 한다. 그래, 너희 집 꼴 보니까 완전 꼴인데 네. 우리가 좀 도와줄까? 진짜 도와줄 거야? 뭐 필요한데? 당나라와 한번 싸워달라. 복수해달라. 네. 우리가 쫓겨났으니. 당나라와만 싸워가지고 복수를 해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우리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튀르크 돌궐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들어줘. 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라. 그러면 우리 편하게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슬람 제국과 돌궐 연합국이랑 그 다음에 당나라와 751년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격돌을 벌입니다. 예. 박살이 나요. 누가? 당나라가. 그때 박살이 났던 당나라를 이끌던 장수 이름이 네.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고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 고구려 유민 출신을. 예. 이 751년 당나라와 전투에서 당나라가 지면서 더 이상 중국은 더 이상 서쪽으로 확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튀르크족들이 차지를 해요. 네. 약속을 했잖아. 이슬람. 그때부터 중앙아시아가 다 이슬람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슬람화가 된 거는 여러 꼬다리가 방송용어로 뭐죠? 꼬다리요? 꼬리? 여러 이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냐? 세그먼트. 네. 여러 부분으로 말해요.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네,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중앙아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슬람화가 이게 됐냐 됐는지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얘기고. 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인도가 예. 인도 무굴 제국 있잖아요. 그 타지마할을 올린 무굴 제국의 무굴이 뭔지 알아요? 무굴. 먹는 굴인 줄 알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이게 몽골의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아까 예. 그러니까 몽골족의 후예들이 세운 게 무굴 제국인데 네. 이것도 이슬람 국가예요. 음. 요 한 부분 이슬람 아까 이 이슬람 제국으로서의 무굴 제국. 무굴 제국. 그리고 시아파인 이란 한 부분. 예, 이란. 그리고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 한 부분. 현재 사우디. 그게 네 부분으로 따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해서 하나 통치시면 안 돼요. 다 묶어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니와 시아는 조금 이따 왜 이렇게 분파가 되고 어떤 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쨌든 이게 결국에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종교와 관련되면 사람들은 좀 그 맹목적이게 바뀌게 되나 봐요. 왜냐하면 종교는요. 네. 질문을 사실은 잘 허용하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게 절대자의 계시라고 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더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계시고 신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종교가 우선이 되면 네.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의견을 허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게다가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유일신이죠. 유일신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뭐 그런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는 큰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민족이에요. 그냥 민족. 내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유럽에서 이걸 그 쪼개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라는 개념을 거기다 그냥 주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가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어떤 개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야 니네부터 지금부터 여기 이렇게 국가야 모여서 잘 살아야 돼 이건 안 먹혀요. 그 문화권이 아직 형성이 안 돼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꾸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이산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많았었고 근데 세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론 이산가족이랑 종교적인 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희석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가가 지금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좀 옅어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 중인 건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 보세요. 호텔 르완다. 르완다 아프리카의 그 르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을 그었는데 부족과 부족, 약간 적대국 부족이면 그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적대국끼리 섞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쟤네 우리랑 사이 안 좋은데 같은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완전 싫어하는 원수 부족이 남북으로 있어요.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국경선을 중간에 가로로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줄 거면 그렇게 해줘야죠. 귀찮아가지고 세로로 그어버렸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원수 같이 산 거야. 서로 인종 청소를 했어요. 서로. 그 르완다 인종 청소라고 해가지고 그때 르완다가 어딨니? 그도 알지도 못했는데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부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국경선에 지 맘대로 거가지고 수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시아파 수니파 얘기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은 유럽인들 이슬람 포비아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까 이제 나왔었던 건데 이슬람 포비아가 이거예요. 이거 뭐 아까 이게 누군가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어떤 뉴스에선 그런 과격한 테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유럽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1799년에 나폴레옹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보다 오스만 튀르크가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더 부강했다. 무려 1000년 넘게. 네. 십자군 원정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비웃었어요. 저 유럽 야만인들이 예루살렘 찾으러 간 다음에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620년경에 이제 그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다음에 630년에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어요. 불과 4-50년 만에 북아프리카 다 이게 있어. 한 번 이슬람의 정착한 곳은 종교가 안 바뀌어요. 그만큼 그러면 이슬람이 강렬하다는 건가요? 지금도 발칸 반도의 당시 오스만 튀르크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코소보도 그렇고 체첸도 그렇고 네. 아직도 이슬람 국가예요. 다 이슬람이다. 한 번 봐봐요.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네. 북아프리카를 쫙 점령을 했어요. 이슬람교가. 네. 왜 그랬을까? 절대로 이거는 무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서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하마스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건 별개예요.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입니다. 관용의 종교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슬람을 비판하고 욕하시는 분들 코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냐고.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비판하시면 나 이해를 해요. 근데 누구누구의 전원에 의해서 막 하더라!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뭐 이슬람은 그렇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일반 카톨릭에 비해서 예. 이제 이슬람이 굉장히 관용의 종교인 게 뭐냐면 모하메드가 예언자 모하메드 자체가 장사는 그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들도 다 상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 여유가 있고 관심은 장사였어요. 그 침공에 들어가 한 다음에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로마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제가 할 때마다 로마가 그냥 또 말하고 해요. 또 로마 해서. 네. 로마 제국은 이거였어요. 항복하든 안 하든 죽이든지 노력을 간다.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이슬람 쳐들어왔잖아. 죽었다. 또 외세 침공이냐? 안녕하세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합니다. 네. 살려봐 주십시오. 저희가 왜 죽여요? 안 죽여요? 우린 안 죽여. 아니 우리 안 죽인다고요? 왜요? 아니 열심히 살아서 생업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세금을 내죠. 세금만 내면 안 죽입니까? 예.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만 내십시오. 진짜로? 감사합니다. 해요.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 세금만 내면 살려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알아요? 게다가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근데 세금만 내시면 안 죽이는데 그냥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해주시면 그러면 세금 면제해드릴게요. 세금도 면제해준다. 그랬더니 야, 또 우리 오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 안 내도 된대. 개종하자. 개종할까? 그래 괜찮아. 네. 교리 들어보니까 대충 구약 성경이랑 비슷한 거 같고 비슷하게. 세금 가면 너도 나도 다 이슬람 개종한다. 오죽했으면 그 이슬람 제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다 개종을 하니까 네. 세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개종 금지해서 계속 그 기독교 믿으세요. 네. 기독교 믿으시고 그리고 세금 좀 내세요. 세금 좀 내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게 북아프리카에 쫙 퍼진 거야.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50년 만에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튀니지와 리비아 등등등이 다 이슬람이 되고 보니까 지브롤터 해협만 넘으면 에스파냐, 레알 마드리드네. 네. 갈볼까? 그 지브롤터 해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아요. 네네네. 여기서 그럼 저쪽에서 들려요. 그래서 바로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부 지중해와 그다음에 지금의 포르투갈 이쪽을 무려 12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저 봐봐요. 지금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스페인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저기에 이슬람 세력이 건너간 것이 대충 한 8세기 초반이에요. 네. 그리고 8세기 초반부터 이베리아 반도에서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저기서 완전히 이슬람이 물러난 것이 이사벨 여왕이 이른바 레콘퀘스타라고 하죠. 리콘퀘스트요. 다시 정복하는 1492년 콜럼버스가 뻘짓하다가 서인도제도에 도착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고 돌아가신 그때 1492년에 리콘퀘스타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까지 무려 12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공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파리 공방정이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요. 그 이슬람 제국군이. 네.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프랑크 제국에서 이 이슬람 제국의 북상을 막았는데 만약 그때 파리가 점령이 됐으면은 지금 프랑스도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국가일 것이다. 파리 거쳐서 스칸다나비아 반도까지 올라가서 스페인과 핀란드도 지금 모스크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200년 동안 떨었어. 네. 그래서 바꿔 생각을 해야 돼요. 유럽인들의 DNA는 에서는 그게 있어요. 중동에 대한 무서움. 무서움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 이슬람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 이걸 갖고 있다가 복수 타임이 온 거예요. 1799년에 이제 나폴레옹의 북아프리카 침공이 성공한 이후에 네. 역전이 돼버렸네. 네. 이제 오스만 제국은 끝없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예.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유럽 기독교 국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역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박살내봅시다. 아직 우리가 내려간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서양사를 공부할 때 찬란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이런 이슬람 제국의 역사는 굉장히 폄하해버려요. 너희들은 낙타만 타고 다녔던 무식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중동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극부 쪽으로 자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슬람 제국에 당한 거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잠깐 봤는데 스페인 정복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아람브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네네. 아람브라 궁전 들어보셨죠? 예예예. 저희가 화요일 날 아람브라. 그거를 입으로 연주를 했어요. 이거 연주 직접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백남봉인 줄 알았어요. 네. 방송 사상 최초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이슬람이 그 공존의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 보면 테살로킨이라는 지역인 테살로킨이 맞을 겁니다. 테살로니키인가? 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분쟁이 막 발발하는 모습과는 조금은 달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만이 테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랑 팔레스타인이 그 땅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할 때 네. 영국이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때 유대인들도 영국에 가서 킹 데이비드 호텔에 가서 테러를 굉장히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민족 혹은 특정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더 많이 한다 이건 말이 그런 건 안 된다. 네. 그런 그러니까, 실제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야신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네. 지금 하마스를 창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테러 단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야신이 한 말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테러범인지 순교자인지 갈라진다. 솔직히 이봉창 자기도 알더라고요. 이봉창 그다음에 안중근 네.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테러범이라고 하지 않잖냐. 그렇죠. 절대 아니죠. 물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홍쿠공원에서 이제 폭탄 던짐으로 인해서 물론 그 상하이 주둔 일본군 장교들도 많이 다쳤지만 민간인도 사상이 많았다. 이걸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러범이지만 조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순교자라고 보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의 시선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아까 원래 하려던 얘기는 지금도 이들이 그런 어떤 적대심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린 이 아이들도 어떤 그런 지금 누군가에게는 순교일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어느 순간부터 해석하기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 찾아보다가 되게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자 지구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네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8, 9년 정도 되는 그럼 지금은 아니네요. 네, 저 이전. 이 시점은 아닌데 그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5%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군인한테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나의 절대적인
너무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가 진짜 제일 그렇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군인한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증오, 그다음에 복수, 그다음에 혐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폭력과 증오가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도 배우기 전에 돌팔매질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놀라운 그 설문조사 결과는 뭐냐면 12살 아이들 중에 34%가 네. 나는 18살이 되는 해에 순교하는 게 그럼 성인이 됐을 때 순교하겠다. 네, 내 생애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처음부터 폭탄 테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첫 이제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명부터 시작했다고. 한 명은 27살짜리 여자 변호사고 한 명은 그 60대 노파였어요. 2명이 그러니까 이슬람교 교리에도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 그 27살짜리 그 여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약혼녀, 오빠, 아빠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 친척이 지금 자기는 가자 지고 있는데 서안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나 가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막은 거예요. 그래? 궁지에 몰리잖아요, 사람이. 내 약혼남, 우리 오빠, 우리 아빠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자살폭탄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아. 자살폭탄 테러 하면은 자살하면 이슬람에서는 종교적으로 천국 못 가요. 그 교리에서도 안 된다.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조건 천국 가서 알라 신을 만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예. 못 가. 그래도 난 하겠다요. 두 번째가 할머니였잖아요. 그때. 네네네. 다 죽고 자기 어린 품 안에 있던 손자까지 이스라엘의 폭격에 죽었어요. 나 천국 못 가도 좋다. 우리 손자 나 복수하겠다. 해서 두 번째 폭탄 테러한 거예요. 물론 하마스가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폭탄 테러를 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테러를 옹호를 하는 발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하시라는 거죠. 뭐냐면은 왜 그들은 정말 세뇌를 당해서 미친놈들이 아닌 이상 왜 천국도 못 가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뒤에 배경이 있었길래 어떤 개인 스토리가 있었길래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폭탄 테러랑 순교랑 그냥 섞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테러예요. 순교는 원래 그렇게 폭탄 짊어지고 다른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테러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는 간디, 비폭력으로 계속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신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썬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이게 과연 그런 그 무장단체 혹은 그 정치 집단에서 이거를 아예 완전히 유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할머니 그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민족 혹은 그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보통은 사람들은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그 민족이나 공동체가 같이 하게 되면 개개인의 경험보다 그 집단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자아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집단의 아이덴티티만 그게 이퀄이 되는 거네요. 네. 나는 곧 집단이랑 같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일본 군국주의요.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패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쳤어요. 집단 미쳤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이제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어차피 미군 상륙하면 너들 다 성폭행당하고 다 죽을 거니까 미리 그냥 깨끗하게 죽어라. 해서 진짜로 아빠가 딸을 절벽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기랑 케이스도 많아요. 그리고 이 8월 7일 날 히로시마의 첫 번째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뭘 시켰냐면
일본 전 열도 옥수의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단 실탄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록 사진에 남아 있어요. 여중생 불러요. 여중생 3명을 부른 다음에 죽창을 쥐어줘요. 너희들 상륙하는 미군 1명씩 죽이고 너희도 죽으라고. 훈련을 해. 미친 듯이요. 그 전 국민 3억 옥쇄라고 해서 1억이죠. 1억 옥쇄라고 해서 1억이 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치자라고 1억 명이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이게 똑같은 기획서네요. 아까 그렇죠. 약간 비슷한 네, 개념으로 네, 보면 네. 될 것 같아요.